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와 영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내일 국내 증시는 지방선거일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망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2분을 선정해서 신의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에 2분을 뽑고 있습니다. 그 2분께는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극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의손 로댕전 관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매도세에 밀려 닷새 만에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13포인트 하락한 162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1634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641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그 후 꾸준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나흘간 상승세를 이어간 부담감과 함께 내일장 휴장을 앞둔 관망세까지 더해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어제와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갈피를 잡지 못했던 외국인이 매도로 방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55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이 581억 원, 기관이 159억 원 사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물로 따라가기에는 힘에 부친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49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0.9포인트 하락한 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에 출발하면서 장 초반 493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내 상승폭이 줄면서 10시 구간에 반짝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49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48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00원 넘게 사고 있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157억 원, 1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하면서 1,2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6원 60전 오른 1,20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1,203원에 출발한 후 장 초반 1,209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재정 적자 우려로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건설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업종 지수 중 건설주가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현재 구조 조정에 따른 업계 재편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2%, 3%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5% 급등하고 있고 대림천은 역시 6%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터키 수출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터키와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건설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한국의 수주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0.2%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갔던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현재 1% 이상 내리고 있고 모건코리어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과 BHI도 6%, 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4대강 사업이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호 개발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용도 13% 크게 오르고 있고 동신건설과 울트라건설 역시 11%, 9%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KT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테크가 13%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과 영호통신도 8%,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KMW와 서화정보통신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KTNG가 신제품 출시 기대감으로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6% 오르면서 61,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TNG는 2008년 이후 담배 시장이 축소되면서 꾸준히 하락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특히 지난달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제품 출시로 국내산 담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단기 급등에 따라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장 지수는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장 초반에 상승 반전하면서 1640선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하락폭이 조금 심화된 상황입니다. 14포인트 내린 1627포인트. 기관의 매수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은 수급 상황을 조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과 함께 유럽 경제의 양대축인 프랑스가 다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퍼진 것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 상황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시는 분, 싱크풀의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 박사님. 예. 예,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코스피가 1550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내고 이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맞아 떨어졌네요. 어제까지 나흘 연속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1600선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증시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번 화요일 날 제가 방송을 처음 최현주 아나운서 했을 때 1550포인트를 붕괴했었습니다. 그리고 1540, 1530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은 그 시점이 대형주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었는데요. 그 시기에 매수를 하신 분은 지금 굉장히 수익이 좋게 났고, 그리고 1550선 이하에서는 1600까지 회복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1550포인트에서는 2월달 연기금이 저점 투입된 시점이고, 예를 들어서 1540, 30포인트로 추가 하락한다면은 그때마다 더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1550선 이하로 가더라도 오히려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예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거 9.11 사태 때라든가 북한 핵실험 때와 이와 유사한데 그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 상황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급등한 그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지만은 저점 매수의 기회였었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당시의 수급이라든가 차트로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와 무관하게 그 시점의 분위기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과거 경험치로 비춰봤을 때는 오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식은 오히려 팔지 말고 1550포인트 아래에서 더 매수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일까지는 164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종합지수 13포인트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오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종합지수로는 1680포인트까지 예상해 봅니다. 예, 다음 주 백찬수 전문위원님이 출연하셨을 때 코스피가 1680선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더 긍정적인 전망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이 조정받을 시에 매수를 해볼 만한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을 좀 보고 계신지 살펴볼까요? 예, 금일도 13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승 랠리는 하락의 공포를 잡아먹고 잘한다라는 주식 경언이 있듯이 오늘같이 13포인트 빠졌을 때 물론 저번 주 화요일보다는 공포심이 훨씬 덜하지만은 오늘 같은 조정 때도 충분히 공포를 사면서 매수를 한다면은 좋은 수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종목적으로도 갖고 온 그 다음 이슈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대중 중에 특히 오늘은 증권주를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증권주는 건설주라든가 은행주 그리고 기타 IT 그리고 자동차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은 대중주 중에 특히 증권주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는 증권주를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또 분명 바로 따라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오늘 가져온 종목으로는 동부증권을 갖고 왔습니다. 이 증권주의 흐름을 잠깐 짚어 보면은요, 아직은 대중주가 상승 매기로 추세가 되는 가운데 있는 가장 주요 업종이 은행, 건설주인 반면에 이들 종목은 아직도 많이 오르지 못했고, 따라서 크게 주가가 상승할 시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수에 가장 지수 혜택을 많이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증권을 갖고 왔고요. 당사 내용을 잠깐 보면은 동부금융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이고, 전년 당기 손익이 20억에서 360억으로 순이익이 급증하였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수입은 수수료 수입인데요. 100% 이상 수수료가 올라간 이유는 KT 외 쿡 인터넷 프리 제휴 또는 투자 권유 대행인의 확대 등으로 고객과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를 하였고, 더욱 안정적인 내용은 동부그룹 금융 계열사인 동부생명, 그리고 동부화재, 동부저축은행 등 이런 동부그룹 계열사들끼리의 동부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가지고 왔고, 특히 업종 퍼가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증권주인 반면에 이 동부증권 경우는 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저평가주입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5,000원인데 현재 가격이 5,000원대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 저점 5,010원을 바닥을 치고 지금 현재 5,05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장도 뭐 크게 하락은 안 했는데, 예. 지금 매수를 5,500원에 매수를 해도 충분해 보이고요. 손절폭은 5,000원 정도로 잡고, 상승시에는 3월, 4월 고점이 6,400원 정도, 이 지점 고점을 목표가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증권주 중에서도 동부증권을 관심 권역에 두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배찬수 의원님, 예. 증권주는 물론이고 오늘 건설업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업종지수 중에서도 1위 업종으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건설주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또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더라고요. 오늘도 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사는 것 같은데 건설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건설주 그 외에 많이 올랐던 예. 그동안의 지수 관련주였었던 자동차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 등도 아직은 계속 유효합니다. 지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떠났던 외국인 이머징 마켓,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날, 특히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백워데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전일 지수를 18포인트까지 올렸다는 점, 지금도 14포인트, 15포인트까지 빠졌지만은 종합지수는 다시 마이너스 11포인트로 약간 하락폭을 좁히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은 좀 팔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대량으로 매도했던 그런 매도세가 많이 진정이 됐고, 앞으로도 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주도 물론 계속 홀딩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반등 시와 상관없이 지수가 조정할 때도 언제든지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찬수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예.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네. 네, 서 소장님께서는 어제까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까지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네. 오늘장 흐름까지 함께 본다면 서 소장님의 의견이 어떻게 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장이 어제 이제 휴장을 했죠. 예, 휴장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 장은 어제는 상승 마감했지만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장이 또 내일 선거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다소 오늘은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은 역시 변동성이 또 유럽발 변동성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또 불거져 나오는 프랑스 쪽에 또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뭐 이런 말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상승 쪽의 무게보다는 다소 역시 조정의 무게가 더 실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내일장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미국장의 이틀간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좀 다소 보수적으로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수적으로 임하자. 그것만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그런 패턴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지금 약 한 11포인트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역시 그 반등 포인트는 많아봐야 1650포인트 언저리 거기까지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오늘장 어제장 좋았지만 오늘장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전반적으로 윗방향의 어떤 기술적 반등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패턴을 현금화하는 전략이 오늘장에서는 맞고요. 내일 또 다소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금 확보해서 편안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럽발 변동성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휴장을 앞두고 오늘은 일단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서 수장님, 오늘 장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누차 강조드린 테마가 하나 있죠.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를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우주항공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제 33,000원대 세트레가이 말씀을 좀 드리고 또 AP 시스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장 중에는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 테마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어제 대장주였던 한양 ENG가 지금도 마이너스권으로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양호한 조정의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림 패턴에서 따라 들어가셔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주는 그대로 끌고 가시는 전략 오늘 장까지는 좀 끌고 가자. 오히려 좀 마이너스 폭이 좀 커졌을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다음 주 나로 재발사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요. 자, 오늘장 관심 추천주로는 이제까지는 지금 지수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와 자동차 오늘은 상당히 쉬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약 한 2%,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IT도 역시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전부 조정의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나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나 완성자 쪽으로 이제는 조금 다소 보수적으로 임하시고 지금부터는 지금 낙폭 과대주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는 이제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좀 제법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주도주만 공략하자 외쳤는데 지금부터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건설주와 그 정권주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권주보다는 건설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6월 즉 오늘 6월 달이 시작됐기 때문에 6월 달부터 해서 중소 건설 회사 어느 정도 좀 옥석가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주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대림산업, GS건설 오늘 6%, 5%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고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 업종 중에서는 건설주에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예,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0만 7천원에서 10만 6천원. 그래서 10만 6천원에서 10만 7천원대가 온다면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뭐 수익은 당연히 5% 이상 올라오면 자동차의 실현이 맞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10만 2천원에서 10만 원까지 보십시오. 10만 2천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손절가를 쫙 정해 놓으시고 10만 6천원에서 10만 7천원 사이에 분할 매수한다.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해외 플랜트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기 낙폭 과대주인 건설업종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오늘 장에서는 한번 매매에 임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10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10만 6천 원에서 7천 원 선이 괜찮겠다 하셨고요. 5% 차익 났을 때 차익 실현하라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2천 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은 꼭 손절 라인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규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주는 아직까지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급등 종목들은 발빠른 대응을 해야겠죠. 손절 라인은 꼭 지키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비교적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8% 하락하면서 9,686으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난 5월 구매 관리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소니와 도요타 등 수출주가 하락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중국은 어제 2.6% 하락하면서 2,600선을 이탈했었죠. 오늘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0.3% 내린 2,5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해진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홍콩 증시 역시 오늘 약세인데요. 홍콩 H지수가 1%대 조정, 항생지수는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 증시가 약세로 오전장을 마쳤네요. 일본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84% 하락한 9,686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감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화 및 유로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의 부담감 또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퇴진론이 지금 일본에서의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정치적인 불안감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불안감 속에서 엔화 강세 기조가 시장에서의 겹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중국의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 약세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9,7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엔화 강세에 따른 기술주와 수출주의 조정이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 살펴봤고요.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의 5월 구매관리지수 PMI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경기가 올 하반기에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중국 본토지수 움직임,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33% 하락한 2,58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 밖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53.9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 예상치였던 54.9를 밑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월 기준이었던 55.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발 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가 5월 제조업 경기에 크게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이 큰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5월 건설 경기 또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구매자 관리 지수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6월 달에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 그리고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에 있었던 교통은행의 A주 증자안이 신청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시장에서의 증자에 따른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움직임 보이면서 하방 경직성은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낙폭이 가드했던 만큼 시장이 크게 하락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호재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본토지수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8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 증시가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상승 반전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영권님.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효성예. 효성을 갖고 계세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84,450원. 84,4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 30% 됩니다. 30%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현재 낙폭이 꽤 큰 상황인데요. 예, 일단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요.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이거를 단기에 하면 손절을 얼마 정도 해야 될지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단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군요. 네, 이거 좀 오래 가 있는 게 계속 주식을 보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얼마 정도까지 손절가를 정해본다면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목표가를 정해본다면 얼마나 정해볼지 저희가 배찬수 전문위원님과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네. 예, 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효성 회사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 이제 화학 업종인데 현재 회사 실적이 매우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먼저 고를 때는 회사 실적이라든가 회사 내용을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동사는 현재 매출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내용이 많이 전년 대비 그리고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성을 매물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차트를 보면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폭의 상승을 바라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예. 현재 69,000원 한 1.2% 정도 상승을 해 있는데 정리를 하시자면 75,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8만 원까지 단기 급등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 목표치가 다다르면은 그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들어가실 때는 회사 내용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적으로 이익이 전환이 됐는가 아니면은 적자 전환이 되었는가 아니면 흑자 전환이 되었는가 이것을 비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적으로 볼 때는 내재 가치는 괜찮지만은 현재 매출이 실적 면에서 많이 뒷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매수가 8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그 정도 6만 9천 원에서 한 반 정도 7만 5천 원으로 보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예, 7만 5천 원 정도를 반등 목표로 삼아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만 5천 원 선에서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좋지만 또 재무제표를 잘 살피는 것이 투자의 지름길이겠죠. 이제는 재무제표까지 잘 살피면서 종목들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잘만테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0791님께서 7,80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잘만테크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닥 예.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테마주도 물론 수급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발빠른 매매를 하셔야 되고 단기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실적면도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길게 가져가지 말고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동사는 컴퓨터 냉각 장치 제조 기업으로서 주 매출이 컴퓨터 CPU 클립 등인데 이것이 2년 연속 단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D 겸용 LCD 모니터 생산하는 업체로 그 매출이 이번에 확대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5월 중순 이후에 9,000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재료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3D 정부 그 육성책 발표 등으로 9,00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정리를 아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다행히 그 매수가가 많이 그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6,500원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7,300원 정도로 올라온 상태인데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지 마시고 8,000원 정도가 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 그 적자 단기 순손실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신다면 차라리 종목을 8,0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고 흑자 전하는 기업으로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은 잘만테크 매수하신 가격이 7,800원이신데요. 8,000원까지 반등할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더 탄탄한 기업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977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코닉글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외된 종목도 상담해 주세요 라시면서 호재 예상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5,200원이시고요. 비중은 5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코닉 글로이도 그 노텔 쪽의 주 매출 확보를 갖고 있는데요. 노텔 파업으로 매출이 감소해였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차트란 잠깐 보면은 아마 그 낙폭이 많이 과대되었는데요. 거의 10,000원 선에서부터 3월 이후 쭉 하락을 해서 3,000원 그 후반대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5,000원씩 한 번씩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입가가 5,200원에 그리고 그 퍼센트가 50%면은 너무 그 순이익이 좋지 않은 회사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등을 한다면은 높게 보시지 마시고 5,000원 매수한 단가선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신다면은 50%라는 그 비중을 갖지 마시고 20% 정도 또는 많이 가실 경우에는 30% 정도 매출 좀 그 비중을 축소해서 가져가신 다음에 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나머지를 들어가셔도 되지만은 미리 들어가 있다가 50% 이상이 그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손절하는 방법밖에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000원 선이 온다면은 만약에 제로가 나온다면은 단기 상승을 그 바라본다면은 약 20% 30% 정도만 매출 좀 비중을 줄이시고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닉 글로리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예, 투자 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1번 IMF, 2번 MMF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무료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프로를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을 갖고 계신 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카프로 차트를 보면은 그 최근에 매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점 대비로는 그 전으로 들어가면은 약 5,000원, 6,000원 대비 13,000원이니까 한 100% 이상이 올랐는데요. 이 당사의 내용을 보면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 락탐을 제조하는 회사고 그리고 원가 하락과 가격 인하 등으로 외형이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손실을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3월부터 기업 내역이 좋아져서 거래소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매수한 단가가 13,000원이면 거의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한 100% 이상 오른 상태에서 그 흑자 전환한 내용이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요. 크게 목표치를 많이 상향 잡으시지 마시고 반등 시 13,000원 근처가 왔을 때 그 매수한 단가 정도가 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미 기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내용 면에서는 비록 상승 전환이 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서 매수한 단가 정도에 정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카프로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이셨는데 13,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일단 매도로 대응해 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들어와 있습니다. 21,200원에 매수하신 분인데요. 비중이 50% 있으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2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셀트리온의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전부 그 비중이 50% 정도 예. 그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제가 정리하는 말 하기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센트리온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당산 항체 치료제 개발 회사로서 전이성 유방암 항체 치료인 바이오시밀리라는 내용의 임상 실험 승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생산이 되고 판매될 경우에는 수익성에 더 큰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300억 대비 700억으로 100% 증가한 상태라서 기업 내용도 매우 양호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매우 좋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센트리온 기업 회사도 13,000원서부터 현재 23,000원까지 거래소 주심에 불구하고 100% 정도 주가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19,000원 선에서 이미 승인이 났다는 재료를 발표를 하면서 23,000원까지 지수가 급등을 하였다가 다시 19,000원까지 조정을 보이고 현재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2만 원 후반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높게 목표치를 잡으시지 마시고 23,000원 정도 그래도 한 10% 정도 상승 정도를 목표치로 잡아도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23,000원 전 고점 임박했을 때는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셀트리온 일단 비중은 좀 많으신데요. 일단 23,000원까지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희망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삼성중공업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하림 7040님께서 3,460원에 50% 갖고 계시다 하셨는데 이분 역시 3부에서 12시 10분부터 상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를 매수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시간에 만도를 상담해 드렸었는데요. VO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만도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상담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한전 KPS도 들어와 있습니다. 3900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고요? 잠시 뒤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